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주말 뉴스입니다. 얼마 전부터 도로 위에 생긴 빨간 선, 이게 어떤 표시인지 내심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빨간 선은 주변에 소방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시로 여기에 차를 댈 경우 기존보다 2배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안전을 위해서 빨간 선 주변은 꼭 비워두셔야겠죠. 권미경 기자입니다. 차 한 대가 슬금슬금 눈치를 보더니 소화전 앞에 멈춰섭니다. 소화전은 차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불이라도 나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 차를 공간만 있으면 차를 갖다 대니까 전화번호도 안 적어놓고 일부 전화번호를 띄는지. 그래서 등장한 도로 위 적색 노면 표시, 이른바 빨간 실선입니다. 이 빨간 선은 주변에 소방시설이 있다는 표시인데요. 이 주변으로는 주차뿐만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과태료도 기존보다 2배 올랐습니다. 지난 8월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대구에서는 소방시설 주변 도로 227곳에 빨간색이 입혀진 상태. 소방본부는 차츰 적용 지역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소화전 용수 시설 확보는 저희 출동간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 개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적색 실선에는 절대로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된다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빨간 선.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생각 대신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워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만큼 국내에서 발생하는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산업이나 수송 분야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는 사람이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드론으로 감시하면 일손이 몇 배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업체 120여 개가 모여있는 대구 염색산업단지. 짙은 연기를 뿜어내는 공장 단지 위로 드론 한 대가 날아갑니다. 굴뚝 주변을 맴돌며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업체가 유해 대기오염 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다고 의심되면 드론이 굴뚝 주변 대기를 채취합니다. 미세먼지라든지 오염물질이 농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백을 포집해 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백이 부풀어서 그 지역에 있는 오염 가스를 그대로 받아오게 됩니다. 드론이 가져온 가스를 이동 측정 차량으로 옮겨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피크가 나오는 부분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이제 메탄올이라는 물질인데 염색 공정에서 활용되는 물질입니다. 드론은 단속반 수십 명을 대신합니다. 사람은 굴뚝에 오르는 시간만 3-4시간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2곳 단속하는 게 최대입니다. 내년부턴 드론이 먼저 넓은 공장 지역을 훑은 뒤 불법 배출업체를 특정하면 단속반이 가서 적발하게 됩니다. 오염물질 자동 측정기 설치 의무가 있는 대형 사업장과 다르게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영세 사업장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구 경북 지역 사업장 가운데 연간 10톤 이하로 배출하는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가능한 한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협업을 해서 여기도 구청들도 있고 시군구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분들 인력이 모자라요. 대구 환경청은 이달 말까지 이동 측정 차량 2대와 드론 4대를 배치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내년 3월까지 집중 감시에 나섭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겨울은 화재 위험이 부쩍 높은 계절입니다. 날이 춥고 건조하다 보니 산불이 나기도 쉽고 전기장판 같은 난방기구 사용이 늘기 때문인데요. 소방청의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분석 자료를 보면 봄철 다음으로 겨울철에 불이 많이 났고 계절별 화재 사망률은 겨울이 36.7%로 가장 높았습니다. 항상 불조심해야겠지만 겨울엔 특히 더 신경을 써야겠죠.
그럼 화재에서 우리 지역은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별 안전 등급입니다. 대구, 경북 모두 3등급으로 그리 높지도 낮지도 않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일어난 화재는 모두 4만 5천여 건. 어디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고 얼마나 큰 피해를 남겼는지 지도로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대구로 가봅니다. 점포 680곳을 삼키고 59시간 만에 겨우 진화된 서문시장 화재. 사망자 3명을 포함해 1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대보 사우나 화재까지 대구에서는 도심 화재 피해가 컸는데요. 10년 동안 대구에서 발생한 화재는 16,800여 건. 지역별로 자세히 볼까요? 최근 10년 동안 불이 가장 많이 난 지역은 바로 북구입니다. 모두 3,3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달서구와 동구, 달성군이 각각 3,000여 건, 2,600여 건, 2,20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불이 많이 날수록 인명피해도 크겠죠. 인명피해 역시 북구가 18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와 동구도 143명, 125명에 달했습니다. 이번엔 경북으로 넘어가 보죠. 20시간 동안 타오르면서 축구장 18개 면적의 숲을 잿더미로 만든 상주 산불. 경북에서는 도심 화재도 많았지만 산지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산불도 적잖았습니다. 산불을 합쳐 10년 동안 경북에서 발생한 화재는 28,100여 건. 시군별로 살펴보면 경주가 3,100여 건으로 불이 가장 많이 났고 구미가 2,500여 건, 상주가 1,80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명피해는 포항 쪽에서 많았는데요. 포항시 북구가 180명, 경주 148명, 포항시 남구가 112명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철저히 대비한다면 그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도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이었는데요. 아차하는 순간 큰 피해로 이어지는 화재,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아파트 실내가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욕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지난 15일 오후 6시쯤. 향초를 켜놓고 집을 비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부주의 취급인데 그 촛불로 해가지고 안에 그 화장실 내부 탔는 걸로 나왔습니다. 초가 향초인데 그 냄새 제거하는 차원에서 아마 외출 중에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안동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직원 등 9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체육관 공사 중 토치 램프를 사용하던 작업자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화재 원인은 체육관 외부 방수 공사를 위한 토치램프 작업 중으로 부주의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올해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보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1,500여 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기구 사용에 따른 부주의로 인해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방기구는 사용한 후에 꼭 끄는 습관을 들이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작은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화재.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가축을 기르는 축사도 겨울철 화재에는 매우 취약한 편인데요. 축사 안에서 난방기구를 잘못 사용하다 불이 나거나 작은 불씨가 여물에 옮겨 붙으면서 큰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시뻘건 하염이 검은 연기와 함께 활활 치솟아 오릅니다. 청도에 있는 한 축사에서 불이 난 건 지난달 14일 저녁 7시쯤. 이불로 우리 안에 있던 돼지 2,500여 마리가 타 죽고 축사 한 동이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큰일 났죠. 6인분 이상으로 나왔었어요.
같은 날 밤 영천에 있는 한 돈사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돼지 1,500여 마리를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축사 화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북 지역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333건. 이 가운데 3분의 1이 겨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열기구가 과열되거나 전선이 합선되는 경우 축사를 수리하려고 용접을 하다 부주의로 불이 나는 등 원인도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은 큰 사고를 막으려면 평소 오래된 콘센트에 붙어 있는 먼지를 제거하고 혹시 모를 작은 불씨가 살아있는지 살피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축사 화재를 예방하려면 노후된 전선의 사용을 금하고 전기 용량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의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와 소방수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을 위한 소방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축사 화재. 겨울철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날씨가 건조한 겨울철에는 불이 나기 쉽습니다. 때문에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재 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소방 관계자 한 분 연결해서 겨울철 화재 예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도소방서의 김세아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겨울철 화재 발생의 주된 요인은 뭔가요? 겨울철은 춥고 건조하여 화기 및 온열기구의 사용이 잦아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습도가 낮고 대기가 건조해 화재 위험과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상북도의 겨울철 화재는 평균 878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소폭 등락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률이 34%로 가장 높고 정기적 원인 19%, 원인 미상 15% 순입니다. 부주의 화재의 세부 원인을 살펴보면 불씨, 불꽃, 화원 방치가 가장 높고 담배 공초, 쓰레기 소각, 가연물 근접 방치 순입니다. 네,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 제로화로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재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화재 예방 운동 전개, 대형 화재 줄이기 예방활동 강화, 재난 현장 대응 태세 확립 등 화재 예방과 함께 대비, 대응 등 3단계에 따른 안전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노인, 요양병원 등 피난 약자 시설의 화재 취약 대상별 맞춤 특수 전략을 실시하고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캠페인 실시, 다문화 가족과 대형마트, 대형 공사장 등 관계자 및 요양시설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 한 직업별, 시설별,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경북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생활 속 실천할 수 있는 화재 예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전기용품이나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 사용 후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반드시 뽑고 전기 용량 무시한 모노발식 배선 사용을 금지하며 피복 손상 전선은 교체 또는 수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난방기구 주위에는 의류, 종이와 같이 발화에 취약한 물건이나 라이터 같은 가연성 물체를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하고 난방기구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청도소방서의 김세아 차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대구 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와 과태료가 최근 5년 새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생긴 지 20년이 지났지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란 생각은 만연합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취재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하루 5만 명이 찾는 대구 서문시장. 주차장엔 차가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도 차가 꽉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주차된 차엔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가 없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운전자는 받지 않습니다. 20분쯤 지나 돌아온 운전자. 자동이 완성한다고 그래. 요거 사온다고요? 좀 급해서 좀 됐어요.
장애인 차량 맞으세요? 아니요, 죄송한데 지금 잠깐 내릴 거라 가지고요. 거침없이 차를 댔다가 단속에 걸릴까 황급히 차를 뺍니다. 장애인 보호자 차량으로 장애인 동승 없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조금 신랑 차니까 뭐 괜찮겠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치된 모든 건물이 단속 대상에 들어갑니다. 구청 단속 요원과 돌아봤습니다. 주차 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이 보란 듯이 주차돼 있습니다. 차가 몰리는 저녁 시간엔 신고가 쏟아집니다. 하루에 대여섯 건 정도? 여기가요? 네, 일주일에 한 10건은 넘지요, 평균적으로. 또 다른 오피스텔. 한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 노란선을 밟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내리시거나 아니면은 목발을 집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잘 다닐 수 있도록. 사선까지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포함돼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3.3m. 이렇게 되면 일부 침범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거든요. 배달 오토바이가 구역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도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륜차도 이제 저희 법령에 다 있습니다. 매일 각 구청 공무원이 단속에 나서는데도 불법 주차는 여전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생긴 지 20년. 주차 위반 과태료는 20년째 10만 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건물 입구와 가깝고 공간도 넓으며 자주 비어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쉽게 법을 위반합니다. 대구 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2014년 3,500여 건에서 2016년 10,000건을 넘었고 지난해 19,000건에 달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19억 원을 넘었습니다. 적발 건수와 과태료 모두 5년 새 6배 넘게 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 한 번 위반한 차량이 또다시 법을 위반하기 일쑤입니다. 지난해 2번 적발된 차량은 1,400여 대, 3번은 300여 대, 6번 이상 적발된 차량만 100대가 넘습니다. 이렇게 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대구시에 쌓인 과태료 체납액은 7억 가까이 됩니다. 누군가는 순간의 편의를 위해 주차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더는 이동하지 못하고 자리에 멈춰서게 되는 순간입니다. 제 같은 경우 손이 불편하니까 뭘 실으려고 그래도 가까이 가서 실어야 되니까 들고 가기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저희들은 어떤 급한 생리 현상이 생겨도 거기 주차를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한테는 그게 생활이고 뭐 어떻게 뭐 표현을 과하게 하자면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게 너무 가벼이 여겨진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것, 배려가 아닌 의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대구 팔공산 구름다리 공사가 내년 봄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대구시가 공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는데요. 환경단체들은 대구시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대구 팔공산 구름다리가 본격 조성됩니다. 폭 2m에 길이는 320m로 케이블카 정상에서 낙타봉을 연결합니다. 대구시는 다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공사비 5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구름다리 전체 공사에 들어갈 비용은 모두 140억 원. 이 가운데 70%가 확보된 겁니다. 이로써 대구시는 당초 계획대로 2달 뒤쯤 용역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년 5월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35만, 33만 이 정도가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뭐 구름다리를 설치하면은 그 예산은 충분히 올 거라고 이제 판단을 되고 상권이 많이 침체가 있거든요. 팔공산 상권하고 이제 이 대구 경제 활성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환경단체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시민 의견이 제대로 모아지지 않았는데 대구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리가 생기면 팔공산이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 환경은 물론 문화재 일부도 훼손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말합니다.
몰려들 관광객들을 수용할 만큼 부족한 주차 공간을 늘리는 것도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예상만큼의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왜 이렇게 수많은 반대와 의혹, 해결되지 않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업 강행만이 유일한 답인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개발과 보존 사이 고민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 추진에 시동이 걸리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주인을 구한 개에게 의로운 개라는 이름을 붙여서 오래도록 기려왔는데요. 영천에서도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낸 의로운 반려견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장난기 많은 2살 장군이 사람을 잘 따르는 골든 레트리버 종으로 지난 여름 큰일을 해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생활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타오르는 걸 발견하고 크게 짖어 위험을 알렸습니다. 장군이 덕분에 집 전체가 불에 타는 것을 막았습니다. 장군이 왜 짖냐 하니까 모퉁이로 확 이제 스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가 보니까 이미 니아카에 불이 나가지고 벌거이 불꽃이 올라오고 그 얘가 아니었으면 이미 불꽃이 이미 천장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서 스님이 불을 끈 겁니다. 낯선 사람을 잔뜩 경계하는 진돗개. 2살의 백구는 지난 가을 태풍으로 폭우가 쏟아져 집이 물에 잠기자 계속 짖으며 위험을 알렸습니다. 당시 주인 박영자 씨는 평소와는 다른 백구의 울음소리에 잠을 깨 간신히 화를 면했습니다. 앉아서 몰랐지. 모르고 자시면은 뭐 동네 할매 집에도 물 다 찼을 게 우리 집에도 방에도 물이 들어왔을 끼고 뭐 그냥 있었으면은 그래도 그래도 네가 날로 살렸다 이라고 동네 할매들도 좀 살린 되겠지. 이웃 주민도 그날의 아찔했던 상황을 떠올립니다. 예, 물이 너무 차가지고 이게 뭐 새강인지 도로인지가 분간이 안 됐어요. 저는 여기 한 30년 다녀가지고 새강이 어딘지 알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참 위험수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그래 알았느냐 하니까 개가 짖어가지고 나오니까 상황이 이래 됐다라고 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주인을 구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의로운 반려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북 지역 농가 인구가 10년 사이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경북 지역의 농업 구조 변화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경북 지역 농가 인구는 37만 7천 명으로 2009년 48만 명에 비해 10만 3천 명, 21.5% 줄었습니다. 농가 인구는 줄어든 반면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돼 고령 인구 비율은 10년 새 10.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대구와 경북 지역 수출입 실적은 모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 11월 대구와 경북의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 수입액은 8.4% 각각 감소했습니다. 수출에서는 특히 주요 품목인 전기전자제품 부문이 전년보다 9.6%, 수입은 기계와 정밀기계 부문이 26.2% 떨어져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진 해일 피난을 위해 어셈블리 포인트, 즉 1차 대피 집결 장소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진 방제 정책 선진화 과제 연구 용역 결과 어셈블리 포인트 지정 방안이 도출돼 포항과 경주 등 동해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시설에 대한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내진 보강 기술 닥터센터를 도입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대구의 한 해 자살자 수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6배나 많고 경북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이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점차 자살률이 늘고 있음에도 정책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인데요. 관련 내용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 짚어봅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근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역 안전지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 결과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역 안전지수 통계표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안전 수준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종류를 보면 분야별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렇게 6개 분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하게 뭐 감점을 준다거나 예산상 불이익을 준다던가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이 기준을 발표하는 건데요. 경북도부터 살펴보면 범죄 분야에서는 1등급, 1등급으로 갈수록 안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화재에서도 2등급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전, 자살 부분은 3등급을 받아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교통사고와 감염병 분야에서는 4등급을 받아서 보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구를 보면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2등급, 교통사고는 3등급, 화재와 자살이 4등급, 감염병 분야에서는 5등급으로 최하 등급을 받았거든요. 기초 지자체별로 안전지수를 보면 울릉군이 경북에서 가장 안전지수가 높았고요. 그 영양과 칠곡이 다음을 이었습니다. 이 대구에서는 달성군이 가장 이 지표상으로는 좋게 나타났습니다. 이 반면에 경북에서 상주와 청송의 경우에는 3개 분야에서 5등급, 대구 중구도 3개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고요. 대구 서구가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이 4개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거든요. 안전 수준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그 지표 등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개선 대책이 빠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구 경북의 자살률입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명은 꼭 자살을 한다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한 명이 넘죠 지금. 넘습니다. 근래 그 최근 3년간의 대구의 경우 3년간의 교통사고 사망자 평균 숫자와 그리고 작년 2018년도를 놓고 보면 최근 3년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연평균 1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경우에 자살 사망자 숫자 656명입니다. 5배가 높아요. 엄청나게 심각하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대구의 경우에 남구와 달성군의 이 자살 증감률이 가장 높고 경북의 경우는 이제 예천, 그 다음에 군이 고령순입니다. 조금 더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도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 숫자를 그 이전인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개년의 평균과 2018년도를 비교해 보면 2018년도가 그 전 3개년도에 비해서 1.18%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전국의 229개 기초지자체 숫자를 중심으로 분석해 봤더니 무려 140개에 달하는 지자체가 자살 숫자가 늘어났고 89개 정도가 줄었다는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대구 경북 지역도 심각하다. 여기가 또 하나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자살 문제가 최근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이 아직 완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은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왜 자살률이 이렇게 점차 높아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2017년 지역별 자살자 수를 보면 뭐 대구 경북 지역이 전체적인 숫자로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인구당 비례하기 때문인데 대구에서는 613명이 2017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북에서는 69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게 무엇보다도 이 30, 40대 이 자살률이 대구와 경북이 평균보다 높았다는 건데요. 30대는 31.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4명 정도, 그리고 40대는 36.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이 5명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30, 40대의 자살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가
라고 살펴보니까 정신적인 어려움이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네. 그 다음이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적 질병 순이었습니다. 이 주요 자살 동기를 보면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났는데 네. 10대와 20대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고요. 30대와 40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의 경우에 30, 40대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에 대해서 따로 분석한 자료는 없지만 네. 이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 같은 정신적 이유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이렇게 1, 2순위로 꼽혔는데 아무래도 이 30, 40대가 사회 경제적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이 경제적으로 뭔가 성취해내지 못했을 때 느끼는 우울증 그리고 어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최근 대구 경북 내 자살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으로는 치부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있죠. 뭐 문제는 방금 우리 청 기자께서 얘기를 해주셨죠. 뭐 정신심리적인 문제, 네.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대구 경북의 최근의 어떤 자살 상황을 좀 몇 가지를 좀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11월에 영주의 국도에서 이 승용차 안에서 50대와 70대 이 사람들 일반 완전 성인이죠. 한 분은 더 노인이고 네. 사고가 났는데 이제 차에 이제 불이 나서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소방차 6대가 동원이 돼서 차에 불을 이제 그 진화를 했더니 시신이 2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50대와 70대.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50대 아들이 70대 노모를 데리고 나갔다라고 하는 이웃의 증언에 따라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마 신병 피관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고 네. 또 최근에 대구에서는 그 50대의 남성 한 분이 이제 봉제업체를 경영하시던 분인데 자살했는데 직원의 신고로 자살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아마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최근에 그 경북 영덕에 있는 그 야산에서 20대 남녀가 사망한 사건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은 대구에서 남녀 둘이가 차를 타고 영덕의 야산까지 와서 차 안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자살했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경우도 우리가 뭐 대략 추정하기는 남녀 사이의 문제 또는 남녀 사이와 관련해서 가족과의 문제라는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참 안타까운 것들이죠. 그야말로 70대 노인, 뭐 젊은 방금 얘기했던 젊은 이 청년들, 뭐 이 50대 남성, 이 가장일 거 아닙니까? 네. 뭐 가리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문제는 한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 사회적인 문제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부 경찰서에서는 자살 정보 차단에 힘쓰고 있기도 한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예, 그 일명 베르테르 효과라고 네. 해서 유명인 또는 평소에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자살하게 되면 이걸 지켜보고 있던 본인도 이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것보다도 이 자살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그리고 이 특정한 동기를 가지고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너무 상세하게 알려주는 언론 보도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정도도 자살을 했구나. 그러면 나도 자살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자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저렇게 하면 두려움 없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정보들이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게 좀 문제입니다. 네. 해외에서는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의 이 변화가 자살률을 절반 가까이 낮추는 등 이게 뭔가 언론 보도로 인해서 이 자극적인 보도로 이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좀 확인이 됐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기자협회와 자살예방협회가 이 자살 보도 준칙, 그러니까 상세히 묘사하지 말고 그리고 자살을 자극적으로 제목에 뽑지 않는 등 이런 내용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보도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 우려와 동시에 안타까움이 좀 드는데요. 최근에 온라인상에 이 자살 유발 정보 유통을 좀 불법으로 규정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이 법률 개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개정된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언론의 이 자살을 보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인터넷상에 문제가 있는 자극적인 것들을 유포한다면 이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유발시키는 정보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많죠. 최근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또 중앙자살예방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러한 온라인상의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들이 워낙 많으니까 2주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그런 정보를 삭제하자. 이름하여 국민 참여 자살 유발 정보 클리닝 활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해서 한 30% 정도를 삭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70%가 유통되고 있다는 거죠. 네.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살 유발 정보는 그야말로 이제 SNS 안에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포털 사이트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도 많잖아요. 이제 끼리끼리 모이는 동호회라든지 여러 가지 많아요. 동호회도 그야말로 아주 사회적 상식을 벗어나는 자살 동호회까지 있을 정도니까 아주 심각한 거죠.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지역을 놓고 보면 이러한 자살 정보를 최대한 빨리 좀 삭제를 해서 다른 사람이 좀 보지 않게끔 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대구 서구가 비교적 활동을 많이 해서 전국의 제1위로 선정이 되는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동시에 좀 해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기관들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해도 지금 지자체 정책 자체가 자살률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책 자체만 보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2016년 3월부터 대구시의 경우에는 광역 자살 예방센터를 대구 가톨릭대 병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자살 위기 대응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을 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구의 자살 사망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광역 자살 예방센터에 대한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살을 하지 맙시다 홍보하고 캠페인을 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문제들 보면 이 자살 예방센터가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것 말고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울증, 정신적인 비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 자살에 이르게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좀 상담이나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좀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때문에 이 조만간 대구시와 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는 이 관련 기관의 그동안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좀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민정책 토론 청구가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지금까지 대책이 자살에 대한 정보들을 차단하는 것이었다면 위기를 가지고 있는 자살 위험군의 시민들에게 좀 SOS 센터가 될 수 있는 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살률은 높아지는데 또 문제가 전담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전담 공무원만이 아니고 관련 예산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많아요, 지금.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이라고 하는 연구 포럼이 있고, 또 그리고 생명보험회사가 만들어진 이제 공익위원회도 있어요. 이제 이러한 곳에서 합동으로 이제 조사를 전국이 229개 기초지자체입니다. 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인구 10만 명당 자살 담당 예방 공무원이 평균 1.02명, 뭐 한 명이라 보면 되죠. 근데 이마저도 정규직은 0.7명, 그러니까 한 명 중에도 한 명 있는 지자체를 전국적으로 놓고 봐서도 정규직은 채 한 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대구를 놓고 보면은 대구에는 8개 구군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있는 곳이 한 곳의 지자체도 없습니다. 없고 경북은 그나마 문경, 고령, 예천에
있기는 한데 1명, 2명, 3명 정도씩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경북이 23개 시군이니까 지금 문경, 고령, 예천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시군은 담당 공무원이 1명도 없다는 거죠. 그런 거죠. 이와 더불어 예산을 또 조금 더불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가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전국의 각 기초지자체가 전체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자살 예방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고작 0.01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문경이 우리 대구 경북을 놓고 문경이 전체 예산의 0.1%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있지만은 다른 지역은 없다는 것이고 또 평균에 못 미친다는 것이고 대구의 경우는 겨우 0.008% 그러니까 전국 평균 0.016의 절반 정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사실 이건 자살 예방과 관련된 이 사전 활동을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 한송희 상임대표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관행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구시의 어떤 상황에 맞게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광역 자살예방센터도 그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시기라고 봅니다. 여러 부처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안이 대구시정의 중심 사안 중에 하나로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합니다. 예산을 늘리든지 지자체 차원의 전담 부서를 신설하든지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자살 예방에 관한 예산이나 대응을 보면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살 예방 조례를 갖춘 지자체가 165곳으로 72% 정도 조례는 제정을 했고, 그런데 전국 229개 지자체 자살 예방 예산을 보면 평균 9,4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대구와 경북이 광역 단위로 놓고 보면 이 예산도 상당히 좀 적은 편인 거죠. 결국 대구시가 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면서 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캠페인 등을 이게 뭐 강도 높게 좀 벌이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대구시가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도 이만큼의 예산 투입과 적극적인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한 사례처럼 웃긴 그 피에로를 보면서 본인도 모르게 웃게 되면서 자살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것처럼 긴급하게 내릴 수 있는 조치와 장기적인 조치들을 좀 분리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자체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법 제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관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의견 덧붙여 주시죠. 저는 우리가 방송 전에 오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좀 이게 대기 시간에 얘기를 좀 나눴는데 사실 개인의 문제를 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강박증, 불안장애 정도는 있거든. 저도 개인적으로 불안장애 하나로서 폐쇄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경제적인 요인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라는 데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발전하고 경제는 발전하는데 거기에서 나는 미치지 못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복지 강화가 결국 자살 예방, 자살률을 줄이는데 저는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